Thor didn't say where he was going for answers. 스타크와 로저스가 장작을 패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지금의 장면에도 마블의 작가들은 깨알 같은 디테일을 숨겨놓고 있죠. Whether you tell us is a bit of a question.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정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사용하는 도끼의 차이점이죠. Maximoff kid showed him. 철저한 원칙주의자, 거기다 말 그대로 냉동인간이기도 했던 로저스는 나무 손잡이가 달린 전통적 느낌의 쇠도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자이자 기술 진보에 대한 믿음이 강한 스타크는 신소재로 만든 현대식의 도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장면은 도끼라는 아주 사소한 도구의 차이를 통해서 상반된 두 인물의 캐릭터를 은연중에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 속의 수많은 장면들을 순식간에 스쳐 지나 보내지만 그 안엔 이렇게 발견의 재미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의 그러한 디테일들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ever tried shawarma? There's a shawarma joint about 2 blocks from here.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want to try it. We're not finished yet. And then shawarma after. 스타크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슈아마 식당에서의 회식. 하지만 멤버들의 표정이 그 맛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고 덕분에 제안을 했던 스타크 본인도 민망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귀여운 장면이죠. 여기에도 재미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최소한 먹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 턱을 괜 채로 앉아있는 스티브는 음식에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도끼의 경우처럼 스티브의 독특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장면인 걸까요? 사실 그에 대한 정답은 영화 바깥에 있습니다. 이 쿠키 영상은 어벤져스 1편의 공식 촬영이 모두 끝난 이후에 추가로 촬영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로저스 역의 크리스 에반스는 다음 스케줄인 설국 열차 촬영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고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가 맡았던 역할은 이렇게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혁명가 커티스였습니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 수염을 가리기 위해 크리스 에반스는 저런 포즈를 취한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토르 시리즈입니다. 오딘의 말을 거역한 토르와 로키 일행이 요툰헤임으로 건너가기 위해 헤임달을 찾아온 상황이죠.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헤임달이 대사를 하는 와중에 무언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Never has an enemy slipped my watch until this day. I wish to know how that happened. 대사에 나온 것처럼 9개의 이그드라실 세계를 감시하는 헤임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시야에서 적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적들은 보란듯이 아스가라드로 숨어들었고 헤임달은 분명 이상한 점이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Never has an enemy slipped my watch until this day. 그래서 문제의 그 대사를 내뱉는 와중에 헤임달은 아주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정면에 있는 토르를 바라본 채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헤임달. 그런데 아주 잠깐 동안 시선을 옮겨서 다른 존재를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헤임달의 눈동자를 주의해서 봐주세요.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헤임달이 잠깐 시선을 옮겼던 그 자리엔 바로 로키가 서 있었습니다. 즉 헤임달은 이미 로키의 음모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현 상황에서는 로키가 아스가르드의 적이 되었으니 로키 역시도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이 짧은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헤임달이 항상 적들만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로 추방된 토르가 뮬리르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뒤 쉴드 요원들에 의해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카메라가 조금씩 줌아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시 헤임달의 눈동자였죠. 영화상으로는 단 2초 만에 지나가 버리는 짧은 쇼트지만 이렇게 멈춰서 보면 헤임달의 눈동자에 토르가 갇혀있는 시설이 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헤임달은 토르가 어디를 가든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2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쇼트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입니다. 슈퍼솔저 프로젝트로 히어로가 된 로저스가 자신의 임무인 위문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는 실전에 한 번도 투입된 적이 없이 이렇게 선정용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무대의 디자인입니다. 그는 영화의 중반부에 가서야 하워드 스타크로부터 자신의 상징인 비브라늄 방패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문 공연을 하던 시점에는 자신의 시그니처 방패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무대의 디자인이 방패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지금은 그의 기대와는 다른 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 방패를 메고 어벤져스를 이끄는 히어로가 될 것임을 이러한 무대 디자인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소품을 통한 묘사는 더 있습니다. 어벤져스로 활동하던 시절에 그는 가슴 중앙엔 커다란 별을, 그리고 왼쪽 어깨엔 어벤져스 마크를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빌워에서의 내부 갈등으로 그의 왼쪽 어깨엔 떨어져 나간 마크에 희미한 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보이고, 인피니티 워로 넘어가면 어깨의 마크는 물론 가슴 중앙의 별 모양 마크까지도 떼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소품들의 변화를 통해 그의 상황이나 캐릭터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Feels good. Internet, so helpful. Been reading that a lot, trying to catch up. Marvin Gaye, 1972 Trouble Man soundtrack. I'll put it on the list.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었던 스티브는 그동안 자신이 놓쳤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대중문화의 이정표가 되었었던 작품들을 모두 자신의 노트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영화 안에서는 단 4초 동안만 등장하고 있지만 역시 여기에도 스티브의 캐릭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너무나 스티브스러운 괄호 안에 영어로 된 메모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장면에도 또 하나의 디테일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작 설정상 워머신은 아이언맨보다 훨씬 더 무거운 장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지하는 순간을 잘 살펴보시면 아이언맨이 착지할 때보다 워머신이 착지할 때 카메라가 훨씬 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디테일한 묘사 덕분에 관객들은 이 모습들이 CG로 만들어진 가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촬영된 진짜 액션 같다는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관객들이 영화 속의 세계가 가짜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면 영화 속에는 또 하나의 완벽한 세계가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바람직한 사례는 앤트맨에 등장하는 어벤져스 기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기지 구석에 있는 잔디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원형으로 된 아주 희미한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국의 정체는 바로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토르가 아스가르드로 이동하면서 남긴 비프로스트의 문양이었죠. 마블 유니버스의 시간 설정상으로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앤트맨 사이의 시간차가 1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리얼하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영화에서 단 4초 동안만 나오는, 거기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이런 구석 부분에까지 말이죠. 다음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피터가 자신의 영상이 올라온 영화 속 유튜브를 살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바로 영화 속 유튜브의 현재 주소와 우리의 현실 속 진짜 유튜브에 올라온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두 번째 트레일러 영상의 주소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제 유튜브에선 대문자 P로 나와 있는 부분이 영화 안에선 소문자 P로 바뀌어 있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인데,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피터 파커가 진짜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음을 소문자와 대문자의 구분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터 파커의 이름에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 P를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바꿔놓은 것이겠죠. 정말인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영화 속의 유튜브 주소에서 소문자 P만 대문자 P로 바꾼 다음 인터넷 주소에 한번 입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업 장면엔 또 다른 디테일이 더 숨어 있었습니다. 물리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교실의 전면에는 위대한 물리학자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얼굴도 바로 저 사진의 대열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역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물리학자의 얼굴은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사진, 바로 브루스 배너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는 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이니 당연히 모든 학생들의 귀감이 되도록 물리학 교실의 전면에 걸려있는 게 어울리겠죠. 지금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정말 말 그대로 깨알 같은 디테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알아차리는 게 더 힘든 이런 장면들에도 이렇게까지 공을 들일 수 있는 건 그만큼 헐리우드나 마블이 그들의 스태프들에게 비교적 여유로운 제작 환경을 제공하는 덕분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그런 제작 환경이 갖춰지기를 희망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 유명한 영화들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디테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